법조 단군 할아버지께서 세사를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신 지 4351년이 되는 날입니다. 뜻깊은 어천절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잊지 않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내 기민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천절 대제전에 후원해 주신 김영종 종로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단군 성전 성역화 사업에 노력해 주신 김복동 종로구 의회 의장님과 서울시 종로구 의회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행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 함께 참여해 주신 황학정 조원조 사두님, 위대 태견의 공현욱 대표님, 대한팬각 신락 조형기 총재님, 차만 우리 역사 모임 윤종은 회장님, 그리고 국악원 권윤미 원장님과 김창원 사무총장님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결의는 자연을 통해 식물의 뿌리가 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깨닫는 민족이며, 뿌리 의식으로 역사가 5,00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난 반만 년 동안 930번의 예친과 36년간 일제강점기, 6.25 동족 상쟁을 겪으면서도 단군 왕검의 개국 이념인 홍익인간 제세이와 정신으로 하나로 뭉치는 화합의 지혜를 모아 고국 정신인 파사 현정을 기치로 소멸되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가 어려울 때 국난 극복을 위해 민족 정서인 은근과 끈기로 혼신을 다하는 뿌리의식 고취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조상님의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도 본받아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줄 아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재도약을 위한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등잔미지 어둡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시련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조상님을 숭모하는 선현의 지혜를 본받아 우리 스스로 일부 훼손되거나 왜곡된 역사와 전통문화의 뿌리 알리기, 계승과 발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뜻을 같이 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힘을 모아 우리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바로 세우고 민족 문화체험 교육 등을 통한 국민 인성교육과 단군 왕검의 개국이 이념인 홍익인간과 이화 세계의 참뜻을 국제 교류를 통한 세계 평화, 인류 공용에도 보편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계에도 널리 알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우리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국민된 도리로서 조상님의 개국정신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다스려 혼신을 다하는 지혜도 본받아 배려와 사랑도 나누고 갈등도 이겨내어 지구촌의 모범적인 민족으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안정과 번영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군기원 4351년 3월 15일 사단법인 현정의 이사장 이건복. (1962년에) 단군을 중심으로 이제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직한 사회단체인데요. 1968년에 여러 국학자가 참여해서 공익법인으로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현정에 단군 성전을 세운 분은 여기 앞에 계신 이건복 이사장님의 모친인 모선 이숙봉 선생과 자매들입니다. 이분들은 부친이자 독립운동가인 이한철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단군 성전을 세우고 현정에 이관하였습니다. 이한철 선생은 천안 출신이고요. 대일항쟁기 때 고향인 오곡리 봉황산에서 단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한철 선생뿐만 아니라 서산, 곡성, 해남 등 단군 성전을 세운 분들은 하나같이 일제의 눈을 피해 숨어서 단군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대종교를 중강한 독립운동가 홍합나철 선생이 말한 네 마디 국망도존에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정신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이제 빼앗겼지만 우리의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단군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김좌진 장군은 잘 아시죠? 김장군과 함께 천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범석 장군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독립군은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어도 10월 상달이 되면 돌로 제단을 쌓아 제천 복원하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빌었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의 정신 잃지 않으려는 선조들의 모습은 이한철 선생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한철 선생의 딸인 모선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선은 이숙봉 선생의 호인데요. 어머니 모 신선선을 뜻합니다. 모선 선생은 천하불교 창교주이고 당군성전 설립자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명산대첩을 헤매며 기도와 수도에 전념했고 많은 계시를 받아서 1949년 천안 일봉산 밑에 광명사를 세우고 1955년에는 이 서울 청가람을 짓습니다. 바로 이 청가람에 당군상을 세웁니다. 당군상은 신상규 선생이 조악한 것인데요. 훗날 이 현정의 당군성전이 세워지면서 청가람에 있던 당군상을 이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당군상이 더 오래됐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958년으로 가면요. 고향인 오곡리에 봉관사를 건립합니다. 이곳에도 역시 당군 성전을 세웁니다. 제가 지난 2월에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한 40가구가 살고 있는 시골 농가였습니다. 근데 주민들 말로는 당시에는 한 10배 이상 많이 살았다고, 그렇게 많이 살았다고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깊은 산골이고 당시 교통도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어떻게 이곳에 당군을 모신 성전을 세웠을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에서는 최초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허물어져서 복원이 되게 시급한 실정입니다. 1960년으로 가면 이제 서울 사직단, 바로 이 자리죠. 인근에 당군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1962년 3월 15일 당군이 승한 어천절 대제를 처음으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56년이 됩니다. 그리고 1968년에 당군 성전을 준공하는데요. 이 성전을 짓기까지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건물이 중도에 붕괴되는 등 아주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당군이 현몽했다는 것이죠. 당군이 영적으로 도움을 줘서 성전을 건립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군이 꿈에 나왔다는 일화는 다른 당군 성전을 세운 분들에게도 나옵니다. 충청북도 충주 당군 성전을 세운 원영선 선생, 대전 당묘를 세운 남지훈 여사 등이 또 대표적입니다. 당시 당군 성전에는 김종래 씨가 유화러 군인 당군 영정이 봉안됐지만 1978년에는 홍석창 화백이 그린 당군 영정으로 교체됩니다. 그 당군 영정이 정부 표준 영정으로 또 지정됩니다. 그런데 부처를 모신 사찰에서 당군 성전을 왜 세우는가 그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당군을 모시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새롭게 찾은 곳이 있습니다. 서울 도봉산의 천진사, 경기도 부천의 향림사, 이 두 곳에 가면 대형 당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만큼 연대가 오래됐습니다. 또 괴산의 흥천사, 논산의 개태사, 진안의 은수사, 그리고 제천의 통도사에도 역시 당군을 모셨습니다. 정암스님, 통도사 주지 정암스님에게 왜 당군을 모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정암스님은 종교 이전에 나라가 먼저입니다. 나도 종교인이지만 종교가 첫째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첫째예요. 부모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조를 모신 것은 애국심에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애국심보다 애종심, 종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우리나라 국민에게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천절보다 종교기념일이 더 성대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점에서 모선 선생은 천하불교 내의 당군이 아니라
현정회라는 단체를 통해 당군을 모시고자 한 것은 종교를 초월해서 국조로서 섬기고자 하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독립운동가 이제 이한철 선생의 당군 제사와 그리고 모선 선생의 당군 성전 건립기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초대 이사장 이순 선생은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가라는 질문이 또 생깁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1967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기 4300년이 됩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7년에 당기 4300년 기념사업회가 조직이 되고 민족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당시 신문으로도 보도가 됐는데요. 서울 삼천공원 입구 1만 평 대지에 민족관을 건립하고 그 일대를 성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민족관 한복판에 17m 높이의 당군상을 세우고 태고실부터 현대까지 시대별로 기념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 취임식을 비롯해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 3대 국경일 행사를 모두 이곳에서 거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사업회 보고를 받을 때마다 현충사보다 더 훌륭하게 지어야 한다고 임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회의 비준을 얻지 못해서 무산되고 맙니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이순 선생은 그 대안으로 천하불교 당군성전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또 1960년대는 지식인 사회가 서구 중심이었습니다. 실존주의 등 지금과 달리 되게 서양 철학과 사상이 되게 팽배했는데요. 근데 이순 선생은 머지않아 우리 전통 사상을 위한 사상적 개편의 시기가 온다.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공유하고 있는 전통의 불씨를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 불씨가 당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견 지명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키지 못한 당군의 불씨를 민간에서 다시 지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불씨의 역사가 50년입니다. 반세기 이상 당군을 지키신 현정의 임원과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에게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당군 성전은 1990년에 개축한 것입니다.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시는 당군 성전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기독교의 반대로 이 계획은 백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제 우상 숭배에 세금을 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할 수 없이 현정에는 성금 모아서 다시 고쳐 지었습니다. 대일항쟁기 때는 당군의 역사를 왜곡한 일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복 후에는 같은 민족인데도 신앙적인 이유로 당군을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승만 박사나 안창호 선생은 기독교 신자였지만 어천절 행사에 참석해 당군은 성조라고 칭송할 정도였는데 이러한 점이 오늘날 기독교들이 잘 계승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연 좀 마무리하게 될 때네요. 전국에 이제 당군 성전 한 50곳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고요. 개인이나 무속으로 모시는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이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당군 성전을 세웠을까요? 혹시 아세요? 강원도. 예, 전라도입니다. 전라도고 그 다음은 충청도입니다. 두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당군 성전을 세우고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70세 이상이라 고령이 드시고요. 1년에 한 번 개천절에만 문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군 성전에 상주하고 관리하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약간의 재래비를 지원받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곳에는 이건봉 이사장님이
매일 상주하면서 단군 성전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정의 임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천절과 개천절 행사를 개최해 왔던 거고요. 이것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정신적 가치, 홍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